어서 오세요. 여기는 솔방문고, 제가 솔박입니다. 잘 있었어요? 저도 잘 있었습니다. 오늘은 사기꾼이 쓴 책을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재밌게 읽다 보면 철학 공부가 된다. 사기 내용은 이렇습니다. 근데 참 안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재미와 철학. 저자 황진규님은요, 반복되는 삶이 지겨운가요? 일하지 않고 돈 벌고 싶나요? 변덕스러운 마음을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일상적인 물음을 소제목으로 달았습니다. 마치 이 문제의 답변을 만나게 될 것처럼 사기를 쳤다고 스스로 털어놓으면서 프롤로그를 시작했더군요. 좀 귀여웠어요. 그러면서 변명을 좀 하고 싶다고 썼습니다. 요즘은 가벼운 이야기를 원하지 무거운 이야기는 회피하잖아요. 실용서적이나 짧고 자극적인 영상들이 많은 이유가 그것 때문인 것 같은데, 그러나 진지한 고민의 시간이 없다면 같은 고민에 발목 잡혀서 늘 제자리를 맴도는 느낌에서 삶에서 벗어날 수 없을지도 모른답니다. 그래서 일단 사기를 좀 쳤답니다. 유튜브 용어로 말하자면 어그로를 썼다는 얘기네요.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가는데 슬슬 철학의 필요성과 철학사 쪽으로 뱃머리를 돌리고 있네요. 저자는요, 일상의 고민에 대해서 답할 수 없다면은 철학은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는 철학자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일상의 고민에 스스로 답하는 것이 철학의 궁극적 쓸모인데요. 탁월했던 철학자들의 생각의 역사를 공부하다가 보면 자연스레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얻게 될 거랍니다. 그리고 그 힘을 얻는 방식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철학자 발터 베냐민이 말한 행복은 소스라치게 놀라는 일, 즉 경악하는 일 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라는 말을 인용했네요. 돌아보면 그래요. 우리가 소위 누구나 갑자기 철학적으로 변할 때가 있습니다. 해고를 당했거나 이별을 맞이했거나 죽음, 사랑, 이런 예상치 못한 일이 있을 때, 그때 외면했던 나를 발견하고 당황하고 헤매게 되죠. 그렇다면은 그 얘기네요. 이런 일을 닥쳐서 헤매지 말고 미리미리 생각을 좀 해 놓자는 거네요. 일상에서 자기 자신을 깨닫기란 힘들죠. 그래서 애써 책도 읽고 생각도 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은 진짜 데뷔책이네요. 실용적인데요. 한마디로 철학 서적은 진짜 실용서라고 외치는 저자의 글 좀 읽어보겠습니다. 어쩌다 마주친 철학, 황진규, 지경사에서 출판되었습니다. 낭독 듣기 전에 아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은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도 많은 구독자가 있는 북튜버가 되고 싶습니다. 책 읽을게요. 우리들의 이야기와 책이 있는 곳, 여기는 솔방문고입니다. 나와 다른 것은 왜 불편할까요? 나와 다른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은 크고 작은 불편함을 준다. 나는 클럽에 가서 신나게 놀고 싶은데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자는 친구는 불편하다. 나는 혼자 일하고 싶은데 팀워크를 강조하는 팀장을 만날 때 피곤하다. 나는 파스타를 먹고 싶은데
청국장을 먹으러 가자는 연인은 불편하다. 나는 늦잠을 자고 싶은데 아침을 일찍 시작해야 하는 아버지는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모두 다름 때문에 발생한 문제다. 누군가의 성격, 취향, 생각, 습관이 나와 다를 때 불편하다. 비단 사람만 그럴까? 아니다. 사물도 마찬가지다. 오래 쓴 아이폰 대신 안드로이드 폰을 써야 하는 상황을 생각해보자. 앱 사용부터 정보 검색까지 이래저래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닐 테다. 이건 역시 다름의 문제다. 그 전에 쓰던 물건과 지금 쓰는 물건이 다르기 때문에 불편한 것이다. 다름 이코르 불편함, 같음 이코르 편안함. 다름은 불편함을 준다. 동시에 같음은 편안함을 준다. 왜 그럴까? 다름은 낯섦이고 같음은 익숙함이기 때문이다. 집이 편안한 이유는 익숙하기 때문이고 여행지가 불편한 이유는 낯설기 때문이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다름을 피하고 같음을 쫓으려는 이유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편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하니까 말이다. 하지만 다름을 피하고 같음을 유지하는 삶은 지속될 수 있을까? 나와 다른 존재들을 피하고 나와 같은 존재들만 찾는 삶은 가능할까? 아니다. 그런 삶은 지속될 수 없고 가능하지도 않다. 세상에는 나와 다른 것들이 곳곳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달리 말해 살아가면서 다름을 피할 수는 없다. 다름은 무엇일까요? 세상을 변하게 하는 원리, 불.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헤라클레이토스에게서 구해보자. 그는 기원전 6세기 말,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보다 이전 시대의 철학자이다. 헤라클레이토스 철학의 핵심은 변화에 있다. 그는 모든 것은 흐른다라고 말하며 세상 만물이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흐르는 중심에는 불이 있다고 말하며 더 나아가 만물의 근원이 불이라고 주장했다. 불이 만물의 구성 요소이고 만물은 불이 꺼지거나 새해지는 과정에 의해 생기게 되는 불의 교환물이다.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 그리스 철학자 열전 중에서 헤라클레이토스의 이러한 주장은 단순히 세계를 구성하는 물질적 원소가 불과 관련이 있다는 의미만은 아니었다. 헤라클레이토스의 불에 관한 주장 역시 변화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편이 더 적절하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의 철학을 정리한 라에르티오스를 통해서 헤라클레이토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불은 농밀화됨으로써 습한 것이 되고 이것이 응축되면 물이 된다. 그러나 물은 더욱 응고하면 흙으로 전환하는 것인데 이 과정이 내리막길이다. 역으로 또 흙이 녹여지면 그것에서 물이 생기고 그리고 이 물에서 나머지 것이 생기는 것인데 그것은 헤라클레이토스가 거의 모든 것을 바다로부터의 증발로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과정이 오르막길이다.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의 그리스 철학자 열전 중에서 모든 것은 흐른다. 물에서 습한 것, 습한 것에서 물, 물에서 흙, 흙에서 물, 물에서 나머지 것. 이 과정이 내리막길과 오르막길처럼 순환되면서 세상 만물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헤라클레이토스의 이야기를 과학 상식에 조금 더 부합되게 설명하자면
그는 세상 만물, 즉 자연은 물로부터 만들어지고 사라지는데 이 물이 근본적으로 바다로부터 증발된 비에서 시작된다는 데 주목한다. 그 바다를 증발시키는 것이 불이라는 것이다. 헤라클레이토스는 불을 세계를 구성하는 요소가 아니라 세계를 움직이는 원리로 이해한 것이다. 그는 무엇인가 나타나고 사라지는 것은 그 이면에 항상 불이 나타나고 사라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즉, 그는 불을 세상 만물을 변화하게 하는 원리로 이해했다. 세상이 끊임없이 변화의 과정에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 헤라클레이토스는 자신의 철학을 이어나간다. 헤라클레이토스는 매일 뜨는 해마저 날마다 새롭다고 생각했다. 그는 해가 날마다 새롭게 바뀐다는 생각을 확장해 우주 전체가 항상 변화한다는 이론을 구축했다. 헤라클레이토스의 이론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모든 것은 계속 움직이며 어떤 것도 가만히 정해져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는 흐르는 만물과 같다. 여기서 우리는 세계는 흐르는 만물과 같다는 말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어떤 의미일까? 그것은 세상 만물이 모두 다르다는 의미다. 다름 이코르 같음이라는 수수께끼. 어제의 강물과 오늘의 강물은 다르다. 왜 그런가? 강물이 계속 흘렀기 때문이다. 즉, 강물이 계속 변화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변화는 다름을 낳는다. 세상 만물이 흐른다면 같음은 어디에도 존재할 수 없다. 모든 것이 흐르는 세상에서 같은 것은 있을 수 없고 모든 것은 다른 것일 수밖에 없다. 헤라클레이토스의 말이 옳다면 우리는 영원히 불편함과 불쾌함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다름은 불편함과 불쾌함을 불러일으키니까. 여기서 헤라클레이토스의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흐르는 강물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그것은 같은 강물에 발을 2번 담글 수 없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의 진정한 의미는 어떤 것들은 변화함으로써만 같아진다는 의미다. 헤라클레이토스의 우주의 파편들에서 지금 헤라클레이토스는 다름 이콜 같음이라고 말하고 있다. 수수께끼 같은 사람, 헤라클레이토스의 별명이다. 그의 별명처럼 그의 철학은 수수께끼처럼 난해하다. 이제부터 다름 이코르 같음이라는 그 난해한 수수께끼를 천천히 풀어보자. 강물은 끊임없이 흘러간다. 거기서 우리는 무엇을 볼까? 두말할 필요 없이 끊임없는 변화를 본다. 달리 말해 끊임없이 흘러가는 강물을 보며 같은 강물에 발을 2번 담글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어제 발을 담갔던 강물과 오늘 발을 담근 강물은 분명 다른 강물이니까 말이다. 강물 이콜 강물인 이유. 하지만 우리는 흐르는 강물을 보며 정작 중요한 사실 하나를 못 보고 있다. 어느 날 강물이 흐르지 않고 멈춰버렸다고 상상해보자. 그때 우리는 그것을 강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다. 흐르지 않는 것을 강물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 가정은 너무 비현실적인가? 그렇다면 강물 옆에 수로를 파서 파이프를 연결해 매끈하게 물을 흐르게 해보자. 그것은 강물인가? 아니다. 그건 역시 강물이라고 말할 수 없다. 강물이 강물인 이유는 무엇인가? 끊임없이 흐르기 때문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 흐름이 만들어내는 매 순간 변화하는 물살과 결코 매끈하지 않은 출렁임 때문이다.
끊임없는 다름 때문에 어제 본 그것도 강물이고 오늘 본 그것도 강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어제의 강물 이코르 오늘의 강물의 같음은 매 순간의 다름에서 온다. 당연하지만 동시에 역설적이게도 다름 때문에 같음이 존재한다. 헤라클레이토스의 말처럼 어떤 것들은 변화함으로써만 같아진다. 이제 우리는 다름 이코르 같음이라는 헤라클레이토스의 수수께끼를 이해할 수 있다. 세상 만물은 다르기 때문에 같다. 월급을 받으면 기뻐하고 이별을 하면 슬퍼하는 친구가 있다. 매 순간 그 친구의 감정과 표정은 다르다. 하지만 그 다름이 바로 그 친구의 한결같음이다. 생각해보라. 만약 그 친구가 월급을 받아도 기뻐하고 이별을 할 때도 기뻐하면, 즉 항상 같은 감정과 표정을 유지하면 그 친구는 내가 알고 있는 한결같은 친구라고 말할 수 없다. 헤라클레이토스는 우리는 같은 강물에 들어가면서 들어가지 못하고 우리는 존재하면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버트런드 러셀의 서양 철학사. 이제 우리는 헤라클레이토스의 난해한 이야기를 손쉽게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같은 강물에 들어가면서 들어가지 못한다. 강물은 다르기에, 즉 흐르기에 같다. 그래서 언제 강물에 들어가더라도 그것은 같은 강물이다. 하지만 동시에 강물은 매번 다르기에 우리는 같은 강물에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매 순간 변하기 때문에 같은 나로 존재한다. 하지만 동시에 그 나는 매 순간 변하기에 어느 순간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름이 불편한 진짜 이유. 이제 우리의 질문으로 돌아갈 수 있다. 다름은 무엇일까? 같음이다. 다르기 때문에 같아지는 것이다. 이제 나와 다른 것들이 왜 불편한지 말할 수 있다. 다름은 왜 불편할까? 앞서 말한 것처럼 다른 것은 낯설고 낯선 것은 불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다. 1년 동안 세계 여행을 떠난 사람을 알고 있다. 그는 매일 다른 사람, 다른 숙소, 다른 음식, 다른 상황을 만났다. 하지만 그는 그 다름이 불편하고 불쾌하기보다 유쾌하고 즐거웠다. 세상을 둘러보면 다름을 유쾌함과 즐거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불쾌함보다 유쾌함으로 만나는 이들. 익숙한 물건 대신 낯선 제품을 사용하며 불편함보다 즐거움을 느끼는 이들. 이들은 우리와 무엇이 다른 걸까? 그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헤라클레이토스의 통찰을 받아들이고 있다. 세상 만물은 모두 변하기 때문에 세상에 같은 것은 없다는 통찰 말이다. 우리가 다름에서 불편함과 불쾌감을 느끼는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자명한 사실을 모르거나 받아들이지 못해서이다. 어떤 이들은 세상은 항상 변화하기에 같음은 없다는 자명한 사실을 모르거나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런 이들은 필연적으로 어딘가에 나와 같음이 존재할 것이라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믿는다. 이것이 다름에서 불편함과 불쾌감을 느끼는 근본적인 이유다.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 지금 내게 없다고 생각하니 불편하고 불쾌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생각해보라. 어떤 사람도
자신의 팔이 세 개가 아니라는 사실에 불편함과 불쾌감을 느끼지는 않는다. 왜 그런가? 모든 사람들의 팔은 두 개라는 사실을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자명한 것을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자명한 것 앞에서 불편하고 불쾌할 일이 없다. 자명한 것을 알지 못하거나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 불편하고 불쾌한 일들이 나타난다. 본질이란 차이다. 우리는 일찍이 헤라클레이토스가 보여준 삶의 진실로 돌아가야 한다. 세계는 흐르는 만물과 같다. 그래서 모든 것은 변화하기 마련이다. 그러니 세상에 고정된 같음은 존재할 수 없다. 세상 모든 것은 매 순간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 다름이 바로 같음이다. 매 순간 변화하는 다름에 의해 같음이 만들어진다. 이것이 삶의 진실이다. 이 삶의 진실을 깨닫게 될 때 다름에서 유쾌함과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문이 열린다. 누구보다 다름에 대해 깊이 고민했던 우리 시대 철학자 제일 들레즈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본질이란 본래 차이다. 그러나 또한 본질에게 반복함으로써 자기 자신과 동일해지는 능력이 없다면 본질을 다양하게 만드는 능력, 다양해질 능력도 없을 것이다. 질 둘레즈의 프루스트의 기호들. 둘레즈는 본질이란 본래 차이라고 말한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본질은 같은 것이고 차이는 다른 것이다. 지금 둘레즈는 같음, 즉 본질이 곧 다름 차이라고 말하고 있는 셈이다. 이것은 전혀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다. 한 사람의 본질은 무엇인가? 즉, 언제 어디서나 그 사람을 그 사람으로 특정 지을 수 있는 일관적인 성질, 즉 본질은 무엇인가? 그것은 차이다. 황진규라는 사람의 본질은 무엇일까? 때로는 날선 사유로 글을 쓰는 철학자이며 때로는 아이를 돌보는 부모이며 때로는 사각링에서 치고받는 복서이며 때로는 낯선 사람들에게 주제넘은 호통을 치는 선생이며 때로는 사랑하는 이들의 상처 앞에서 눈물 짓는 소년이다. 그런 차이가 바로 본질이다. 그 모든 차이들이 반복되면서 만들어내는 자기 동일성이 바로 황진규라는 사람의 본질이다. 이제 들레즈의 이야기를 더욱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 즉, 황진규라는 본질은 작가, 철학자, 부모, 복서, 선생, 소년이라는 차이를 반복함으로써 자기 자신과 동일해지는 능력이다. 동시에 황진규라는 본질 안에는 이미 작가, 철학자, 부모, 복서, 선생, 소년이라는 차이를 반복함으로써 본질을 다양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 들레즈는 헤라클레이토스의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다. 흐르는 강물이 강물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강물이 매 순간 다르기 때문이듯 한 사람이 한 사람일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람이 매 순간 다르기 때문이다. 다름에서 유쾌함과 즐거움을 찾는 법. 친구, 팀장, 연인, 배우자도 마찬가지다. 조용한 것을 좋아하는 친구라고 항상 조용한 카페에만 갈 리는 없다. 그는 대화를 할 때는 카페에 가지만 음악을 들을 때는 격정적인 공연장을 찾는 친구다.
팀워크를 중시하는 팀장이라고 항상 함께를 강조하지 않는다. 그는 업무 시간 외에는 혼자 있고 싶어하는 팀장이다. 청국장을 좋아하는 연인, 아침형 인간인 아버지도 마찬가지다. 매번 청국장만 먹는 연인일 리가 없고 늦잠을 잔다고 늘 타박만 하는 아버지일 리도 없다. 매 순간 다른, 그러니까 차이, 그 모습들이 바로 늘 한결같은 본질, 친구, 팀장, 연인, 아버지다. 매 순간 다른 그 모습들이 바로 늘 한결같은 친구, 팀장, 연인, 아버지다. 매 순간 다르기 때문에 같은 친구, 팀장, 연인, 아버지일 수 있는 것이다. 나와 다른 사람을 볼 때 느껴지는 불편함과 불쾌함이 있다. 하지만 그 불편함과 불쾌함은 그 사람이 나와 달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다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다. 다름은 같음이다. 차이가 바로 본질이다. 이 삶의 진실을 볼 수 있을 때 우리네 삶은 더욱 즐겁고 유쾌해질 수 있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친구, 팀장, 연인, 아버지를 볼 수 있다면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더 즐겁고 유쾌해질 수 있다. 그들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종종 우리를 불편하게 하더라도 그것 역시 곧 흘러갈 테니까 말이다. 설령 그들이 하나도 변하지 않더라도 그들은 결코 같을 수 없다. 그들을 만나는 내가 매 순간 달라지기 때문이다. 설령 그들이 하나도 변하지 않더라도 그들은 결코 같을 수 없다. 그들을 만나는 내가 매 순간 달라지기 때문이다. 세상이 모두 그대로라도 자신이 달라지면 모든 것이 변하게 마련이다. 서 있는 자리가 달라지면 같은 세상도 전혀 다르게 보이는 것처럼 말이다. 이렇듯 나도, 너도, 세상도 모든 것은 변한다. 나와 완전히 같은 것은 그 어디에도 없다. 이러한 삶의 진실을 깨닫게 될 때 나와 다른 존재들을 만나더라도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면 누릴수록 점점 더 나와 차이가 있는 존재들, 즉 외국인, 장애인, 성소수자, 난민 등등까지 긍정하게 된다. 그렇게 우리는 점점 더 지혜로운 존재가 된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들은 점점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 헤라클레이토스, 더 아는 척 매뉴얼. 아르케는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우회할 수 없는 개념이다. 아르케는 그리스어로 시작, 원리, 기원을 의미한다. 이는 선두에 서다, 지휘하다, 지배하다 등을 뜻하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다. 고대 이오니아 철학자들은 이 아르케를 세상 여러 현상들의 근본 원리 혹은 근본 물질이라는 뜻으로 사용했다. 고대 그리스의 많은 철학자들이 이 아르케에 대해 이야기했다. 탈레스는 물을 세계를 탄생시킨 근본 물질이자 원리, 즉 아르케로 보았다. 또한 아낙시메네스는 공기를 만물을 탄생시킨 근본 물질이자 원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헤라클레이토스는 불이야말로 진정한 아르케라고 주장했다. 만물은 물과 교환되고 불은 만물과 교환되는데 상품이 금과 교환되고 금이 상품과 교환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불은 공기가 멸해야 살고 공기는 불이 멸해야 살며 물은 흙이 멸해야 살고 흙은 물이 멸해야 산다.
버트런드 러셀의 서양 철학자에서. 헤라클레이토스는 불이 아르케라고 말한다. 하지만 헤라클레이토스의 아르케는 여타 철학자들의 아르케와는 조금 다르다. 그에게 아르케, 즉 불은 근본 물질이 아니라 근본 원리다. 세상 만물은 모두 흘러서 변한다고 본 헤라클레이토스에게 불변하는 근본 물질 같은 것이 있을 리는 없다. 근본 물질이 있다면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것일 테니까 말이다. 헤라클레이토스에게 불은 세상이 흘러가는 근본 원리를 보여주는 아르케다. 그는 불이 모든 것을 파괴하고 변형시킴으로써 세상을 끊임없이 변하게 하는 원소라고 보았다. 헤라클레이토스의 사상은 동양의 음양 사상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동양의 음양 사상은 대립하는 것들, 즉 음과 양 사이의 역동이 우주의 추동력이고 이런 대립이 영원하다고 본다. 헤라클레이토스의 관점 역시 마찬가지다. 그는 대립을 통한 우주의 긴장 상태가 영원하며 그 영원한 긴장 상태가 대립 중인 어느 쪽도 완전히 소멸되거나 파괴되지 않도록 만든다고 말한다. 헤라클레이토스에 따르면 서로 대립하는 것들은 사라지지 않고 단지 지배력을 교대할 뿐이다. 당연히 헤라클레이토스는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갈등과 대립을 필연적인 것으로 보았다. 그에게의 갈등과 대립은 세상의 이치이자 순리이기 때문이다. 여기서부터 헤라클레이토스의 헛발질이 시작된다. 헤라클레이토스는 참담한 사륙이 펼쳐지는 전쟁을 불가피한 것을 넘어 좋은 것이라 여겼다. 그는 전쟁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전쟁은 만물의 아버지요 만물의 제왕으로 어떤 존재는 신이 되게 하고 어떤 존재는 인간이 되게 하며 어떤 자는 노예가 되게 하고 어떤 자는 자유민이 되게 한다. 버트런드 러셀 서양 철학사. 후대 작품에 따르면 헤라클레이토스는 타인을 경멸하는 데 중독된 인물로 더 나아가 인류를 경멸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는 인간을 강제력을 동원해야만 선을 위해 행동하게 할 수 있는 존재로 여겼다. 이런 헛발질은 그가 불을 아르케로 생각했던 시점에 이미 예견되어 있었는지도 모른다. 불은 모든 것을 태워버림으로써 변화를 이끌어내지 않던가. 이런 헤라클레이토스의 아르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전쟁이다. 헤라클레이토스는 철학사에서 이중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헤라클레이토스 이후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을 세계의 원천, 즉 원리, 원인을 밝히는 아르케의 학문이라고 정의했다. 이런 아르케적인 흐름, 세계의 중심 원리는 무엇인가라는 그 흐름은 그 후 서양 철학사에서 2000년 동안 이어지게 된다. 중심 원리는 중심이기에 결코 변하지 않는다. 수많은 철학자들이 결코 변하지 않는 중심 원리, 진리에 집착하게 되었던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헤라클레이토스는 일찍이 이러한 단일한 중심, 즉 변하지 않는 진리를 묻는 아르케적인 논리에 틈을 냈다. 불이 아르케라면 그 불은 아르케, 즉 변하지 않는 진리마저 파괴해버릴 테니까 말이다. 헤라클레이토스의 불은 단일한 중심을 태워서 다양한 중심의 세계를 열 가능성을 갖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헤라클레이토스의 불은
인간다움마저 파괴해버릴 가능성도 품고 있다. 불은 모든 것을 태워버려야만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갈등과 대립이 세계 그 자체라면 세계는 피 튀기는 불꽃으로만 존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헤라클레이토스의 철학은 자칫 참혹한 사륙이 일상이 되는 전쟁을 손쉽게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위험이 있다. 네, 책 읽었습니다. 어두운 자, 수수께끼를 내는 자. 별명이 있는 헤라클레이토스인데요. 같은 강물에 두 번 발 담글 수 없다. 만물은 흐른다. 이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하죠. 지난번에 헤라클레이토스와 파르메니데스에 관한 책을 읽어드렸었죠. 안광복 작가님의 책인데요. 안 작가는 헤라클레이토스를 현실주의자의 원형을 만든 사람으로 소개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물은 흐른다. 모든 것은 변한다. 이 변하는 현실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사상을 했던 철학자이기 때문에 이 현실을 주의 깊게 바라보면서 바람직한 삶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생각하는 점에서 현실주의자의 시작을 봤었습니다. 오늘 책의 저자 황진규님은요, 또 다른 시선으로 헤라클레이토스를 보고 있네요. 이 변화를 다름으로 해석을 했네요. 그리고 본질의 성질까지 연결시킵니다. 차이가 바로 본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달라서 불편했던 것이 아니라 원래 본질, 다름이 본질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서 나온 불편함이었군요. 네. 며칠 전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랑 투닥거렸던 것이 떠오르네요. 그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나와 같아지기를 바랬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자 매우 불편했던 거군요. 그랬군요. 그리고 챕터 뒤에 그 사상이 위험할 수 있는 경우를 잘 설명해주고 있어서 좋았어요. 시간 날 때 읽어보시면 아주 흡족하실 겁니다. 같은 부분을 여러 명의 시선으로 보니까 아주 재미지네요. 책 읽는 재미가 이런 데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또 좋은 책 들고 전 다음에 또 찾아올게요. 날씨 갑자기 추워지는데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 친구들, 또 만나요.